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8월 2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도 마지막 주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참 시간 빠릅니다. 이달이 뭐 어떻게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초반 하락세를 극복하면서 혼자서는 마감합니다. 다우는 뭐 0.1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1%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 투자가들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트레저리 파트너스나 리처드 세이프스타인이라는 어떤 뭐 CI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그 강한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면 이르면 9월부터 테이퍼링을 통해서 펀치볼을 치우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경기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용입니다. 고용이요. 물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4만 8천 명이 나와서 3월 14일 이후로 최저치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약간의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개월 신규 실업, 그러니까 실업 청구권 6개월 하면 6개월 뒤에는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은 확실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고용이 강한 걸 확인한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비 줄고요. 소비가 줄면 매출은 줄게 됩니다. 기업은. 그러면 생산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왜? 원재료가 들어가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고용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한 고용을 바라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경기에 자신감을 해도 경기에 자신감이 아니죠. 경기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상치 수준에서 고용이 최대치 됐을 때입니다. 인플레이션 왕창 오르는 상태에서 경기에 자신감을 부를 수는 없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른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시장에서 투자가들의 눈을 자꾸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부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 진입기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섭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죠. 삼성전자 빠지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막 사야 된다.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저께 그 카카오톡방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길래 제가 대답해 드렸는데, 옛날 리만버러스 사태,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만버러스 사태가 터졌던 때와 지금이 같아서 외국인이 이제 곧 뭐 추가 매도 한 6조만 하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어저께 이제 앉아서 그걸 다 뒤져봤는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7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7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빼서 2008년도 10월 24일이 완전히 저점이다. 그걸 왜 제가 아실까요? 그걸 제가 맞췄기 때문에 합니다. 2007년 11월 1일이 2085.45. 요걸 어디서 맞췄냐면 제가 옛날 매경 증시 아침마당에서 맞췄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24일 저점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냐면 10월 10일 날 머니투데이가 그때 2008년 10월 1일 날 개국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제가 5주 안에 900을 가니까 다 팔아. 1400에서 그 얘기 했다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났었는데 첫째 주 반등하고 둘째 주에 그냥 하루에 120포인트 빠져갖고 정확하게 10월 24일 날 890을 딱 찍습니다. 그날 제가 매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그때 수급을 봤습니다. 봤더니 얼마를 팔았냐면요. 외국인이 42조를 팔았습니다. 42조를 팔았고 개인이 6조를 샀고요. 기관이 다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점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파는 거고요. 지금은 외인 기관이 다 팔았고요. 개인만 110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오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이. 뭐 지분 얼마큼 되면 이상 되면은 뭐 옛날에 외인들이 31%, 30%뭐 거기에 맞춰서 팔았다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 상황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내려가면서 팔았고 그러면서 이제 양적완화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지금은 뭡니까? 고점에서 팔았고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태. 완전히 그때 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로 생각한다면 완전 오판이다.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개인들이 시장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걸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개인들이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을 더 많이 폭등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보시면 일단 뭐 주봉상의 모습인데 확대해 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음봉으로 됐죠. 음봉으로 됐고 뭐 큰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나스닥도 보시면 또 이렇게 추세선에서 밀려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다음 주 목요일 전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뭐 지켜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어저께 미국이 장중에 한 0.3% 정도 빠졌을 때 그걸 반영했는데 올랐으니까 뭐 상승 출발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믿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게 뭐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바라보면서 평양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가 1200원 얘기가 나오네요. 1200원 달러가 1200원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1180원 얘기했는데 1180원 이제 뭐 코너에 다 왔죠. 어저께 1176원에 끝났으니까 1180원 뭐 될 수 있죠. 금방. 근데 저는 1200원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대신에 1200원 그 전후에서 한번 눌러주는 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1150원을 회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고 있고 또 기조적으로 강달러가 뭐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연내로 뭐 테이퍼링 시사하고 뭐 금리 인사하면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걸 본다면 지금 1150원을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장에 다가올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잘 안 다가오다가 나중에 다가오면 그게 충격이 컸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종목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만 빠지지 않으면 종목이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로만 빠지면 종목이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스트레이트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흔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코스피가 어저께 1000이 깨졌어요. 3100이 일단 무너졌고요. 코스닥 1000이 이탈을 했어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3097, 코스닥에서 991 끝나는데 고점이 3317이었으니까 한 200포인트 빠진 거잖아. 220포인트. 그러니까 뭐 한 그 정도 한 8, 7, 8% 빠졌으니까 뭐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판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같으면은 좀 공격적 마인드는 조금 적고 약간 보수적으로 뭐 현금을 얼마 가지고서 일부 가지고 뭐 대응해보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급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고 외국인들이 뭐 일방적으로 파는데 뭐 언제가 사지 않겠어 그러는데 외국인이 보니까 그때도 정확하게 12월 그러니까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2일까지 매도를 했더라고요. 12월까지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4개월. 지금 우리나라는 14개월 넘죠. 예. 물론 중간에 3개월 빼고 나면은 뭐 작년 1월부터 팔았으니까요. 그쵸? 작년 1월부터 팔았으니까 9개월하고 3개월 빼면 9개월하고 지금 8개월이니까 10 얼마입니까? 14개월, 15개월 된 거죠 벌써.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뭐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거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1차 목표치 2430으로 제시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일단 무작정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의 흐름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을 유가 시장의 어떤 강세장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뭐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